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넷플릭스를 딱 켰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젯밤에 친구랑 얘기했던 바로 그 장르의 영화가 떡하니 떠 있고, 유튜브는 어떨 땐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약간 섬뜩하면서도 신기한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이게 다 인공지능, AI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AI, 머신러닝, 딥러닝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안개 한번 싹 걷어내보려고요. 여러분의 AI 비서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 엔진의 내부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 왜 다들 그렇게 데이터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정말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예전 컴퓨터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개발자가 만약 A 버튼을 누르면 B 화면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코드로 짜줘야 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아주 상세하고 꼼꼼한 요리 레시피를 주는 것과 같았어요. 정해진 레시피 없이는 컴퓨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이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요. 네, 레시피를 주는 대신에 완성된 요리 수만 가지를 그냥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최고의 레시피를 찾아내게 하는 거죠. 소스에서 언급된 핵심 문장이 바로 데이터가 곧 알고리즘을 가르친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딱 그 말입니다. 아, 기계한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이랑 규칙을 발견하게 만드는 기술. 이게 머신러닝의 본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대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말하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제 스마트폰이 수백만 명의 목소리 데이터라는 완성된 요리를 맛보고 학습한 결과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스스로 터득한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음성인식, 스마트폰 앨범이 자동으로 인물별로 사진 싹 정리해주는 기능, 방금 말씀하신 OTT 서비스의 영화 추천까지 전부 다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예측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모델은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먹으면서 더 똑똑해져요. 예측이 틀리면 이건 틀렸네, 다음엔 이렇게 수정해야겠다 하면서 스스로 성능을 개선해 나갑니다. 뭐랄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섞어 쓰시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명확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요. 그 마트료시카 비유가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정말 딱 들어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그 안에 또 더 작은 인형이 있는 구조. 네,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가장 바깥에 제일 큰 인형, 이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가장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기계가 모방하도록 만드는 모든 기술이나 연구 분야를 뜻해요. 잠깐만요. 그럼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랑 두던 체스 게임 같은 것도 AI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개발자가 입력한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열고 중간 인형을 꺼내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머신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수많은 방법론 중에서 규칙을 사람이 주는 대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배우게 하자는 접근법을 쓰는 현대 AI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인형은 뭔가요?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중간 인형 안에 쏙 들어있는 더 작고 특화된 인형이죠. 인간의 뇌가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들이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이 인공적인 신경망을 아주 여러 겹으로 아주 깊게 쌓아서 학습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하, 이제 정리가 좀 되네요.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큰 개념 안에 데이터를 통해 배우는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은 딥러닝이 있는 거군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좀 헷갈려요. 둘 다 데이터를 쓴다는 점에선 똑같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딥러닝이라는 뭔가 더 복잡해 보이는 걸 써야 하는 거죠?
그냥 머신러닝으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점 때문에 오늘날의 AI 혁명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특징 추출의 자동화에 있습니다. 특징 추출이요? 그게 뭔가요? 딥러닝이 아닌 기존의 머신러닝에게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컴퓨터한테 고양이의 특징이 뭔지 사람이 직접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 고양이는 귀가 뾰족해, 수염이 길게 나 있어, 눈은 동그래 같은 판단 기준, 그러니까 특징들을 데이터 분석가가 일일이 설계해서 입력해줘야 했어요. 그래야만 기계가 그 특징들을 기반으로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학습할 수 있었죠. 사람이 옆에서 계속 힌트를 줘야 하는 거네요. 이걸 봐, 저걸 봐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그 과정 자체를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딥러닝 모델이 그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어떤 특징이 고양이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지 찾아내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이미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 선, 색깔 같은 아주 저차원적인 특징을 학습하고요. 그러다 층이 깊어질수록 앞에서 배운 점과 선을 조합해서 눈, 코, 귀 같은 더 복잡한 형태의 특징을 발견해요. 또 그 다음 층에서는 눈, 코, 귀를 조합해서 얼굴이라는 고차원적인 특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아기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 같아요. 누가 이게 눈이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많은 얼굴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라는 개념과 형태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이 힌트를 안 줘도 스스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것. 이 특징 추출의 자동화 덕분에 딥러닝은 이미지, 음성, 자연어 텍스트처럼 복잡하고 정제되지 않은 소위 비정형 데이터 분야에서 기존 머신러닝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AI나 사람처럼 대화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가능한 이유도 그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패턴과 특징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배운다는 말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네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틀렸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교정하는 과정이요. 사람은 오답 노트를 쓰면서 공부하지만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아는 걸까요? 소스를 보니까 그 비밀이 오차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오차 역전파가 딥러닝 모델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핵심 훈련법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입니다. 모델한테 고양이 사진을 한 장 보여줬더니 아직 학습이 덜 된 모델이 이걸 보고 개라고 예측했다고 가정해보죠. 두 번째는 오차 계산입니다. 모델의 예측인 개와 실제 정답인 고양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 즉 오차를 수치로 계산해요. 일종의 시험 채점을 해서 너 이만큼 틀렸어 라고 성적표를 주는 거죠.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시험 보고 채점하는 것까지는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오차를 거꾸로 전달하는 거죠. 방금 계산한 너 이만큼 틀렸어 라는 오차 정보를 결과가 나온 가장 마지막 층에서부터 데이터가 처음 들어온 입력층 방향으로 거꾸로 되돌려 보냅니다. 거꾸로요? 네, 그래서 역전파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 오답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제가 수학시험에서 3번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지? 하고 풀이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보면서 아, 내가 곱셈 공식을 잘못 외워서 틀렸구나 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가중치 조정입니다. 오차를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이 오답에 어떤 신경망 연결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책임이 큰 연결들한테 너 때문에 틀렸으니까 다음엔 예측을 좀 다르게 해봐 라는 의미로 각 연결의 중요도, 즉 가중치를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수정합니다. 아까 그 비유에서 곱셈 공식을 다시 외우고 관련 문제를 더 푸는 것처럼 공부 방법을 미세하게 바꾸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예측, 오차 계산, 역전파, 가중치 조정이라는 한 사이클을 수백만, 수십억 번 반복하는 겁니다. 와,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점점 더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하도록 스스로를 미세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실체입니다.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다만 이 오답 노트 방식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날의 딥러닝 모델처럼 신경망층이 수백, 수천 개로 아주 깊어지면 기울기 소실 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오답 노트의 내용, 그러니까 오차 정보가 맨 뒤에서 맨 앞까지 전달되다가 중간에 너무 희미해져서 거의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맨 앞부분은 피드백을 거의 못 받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랠류 활성화 함수나 레슨앱 같은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기본 원리는 같지만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머신러닝은 사람이 모든 규칙을 알려주는 대신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가르치게 해서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배우게 하는 기술이라는 것. 둘째,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마트리오시카 인형 같다는 것. AI라는 가장 큰 개념 안에 데이터를 통해 배우는 핵심 방법론인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아 특징까지 스스로 찾아내는 딥러닝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계가 배우는 핵심 과정은 오차 역전파, 즉 오답 노트를 쓰듯 실수를 통해 원인을 찾아 스스로를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용어들 훨씬 가깝게 읽혀지시죠? 네, 오늘 우리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계에게 준 목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속의 AI에게 최대한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라는 목표를 줬더니 똑바로 달리는 대신 몸을 뒤집거나 버그를 이용해서 벽을 뚫고 가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하, 정말요? 네, AI는 우리가 의도한 멋진 달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가장 빠른 도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기계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해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 AI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